경비업 허가받은 법인의 신고사항. 물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는 겁니다. 여기서 1, 2, 3번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는 신고사항이고 4번이 허가사항이다. 답은 그래서 4번이다. 이렇게 구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 봅시다. 경비업 법령상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신설 이전 또는 폐지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날짜 문제인데, 순수한 숫자 문제인데, 이거는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대로 시행령 5조예요. 시행령 5조 5항. 여러분 교재 11페이지에 동그라미 4번이 이 내용이 그대로입니다. 11페이지에 있는 동그라미 4번. 이런 식으로 자꾸 눈으로 확인하세요. 아, 요 법무 책에 있는 요 내용이 문제가 이렇긴 하구나. 이제 이런 걸 자꾸 비교해서 보는 것도 이 자체가 굉장히 큰 공부가 돼요. 우리가 그냥 이 본문 내용을 읽을 때 그냥 막연히 읽지 말고, 아, 요 내용은 이렇게 문제가 나지. 그래서 이건 이렇게 외워야 되지. 이렇게 이런 거 주의해서 봐야 되지. 이렇게 자꾸 그런 걸 자꾸 훈련을 해야 돼. 훈련을 하면서, 보게 되면은, 그 보는 이해 속도도 높아지고, 빨라지고, 그 다음에 시간도 빨라지고, 그러니까 전체를 한번 딱 볼 때 시간이 줄어들어요. 줄어들고, 보다 정확하게 따라서 문제가 났을 때도 문제를 쉽게 파악하고 답을 쉽고 정확하게 답을 고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훈련이 자꾸 필요해요. 그냥 문제만 쭉 풀고 이론만 쭉 이거 아닙니다. 문제를 지금 보면서 기본서 내용을 자꾸 확인하는 거, 그런 훈련이 특히 필요하다. 이런 개별법은 특히 법조문이 있는 법조문을 위주로 나는 이러한 이런 과목은 문제와 그 다음에 본문 내용을 자꾸 같이 비교해서 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교재 11페이지 위에 동그라미 4번 보면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할 사항을 규정해 놓고 있어요. 신고 기간은 물론 30일이다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먼저 5가지가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 임원을 변경한 때,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신설 이전 또는 폐지한 때, 이걸 가지고 이은 내용을 가지고 이 문제 4번 이렇게 제시문 박스를 주어주면서 날짜를 30일 이내에 신고한다는 30일을 괄호해 놓은 겁니다. 별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은 기계경비 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신설, 이전 또는 폐지한 때, 특수경비 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 이런 때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됐고, 5번 문제 해보세요. 경비업법상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 법인의 임원의 결격 사유는 우리 교재 12페이지 맨 위에 제목으로 임원의 결격 사유 해갖고 법 제5조를 규정해 놓고 있어요. 비성년 후견인 또는 피안정 후견인, 그치? 그 다음에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이 법도는 대통령 등의 경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근데 이 문제 5번에 4번 보세요. 시설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경우 경비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거는 경비업법 위반이 아니라 뭐예요? 대통령 등의 경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요. 경비업법을 바꿔서 뭘로 해야 돼? 대통령 등의 경우에 관한 법률로 바꿔야 돼. 여기에 위반하여 벌금형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는 자는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거야. 임원이.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문제 그렇게 확인하시고, 다음에 문제 6번. 경비업 법령상 기계경비 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1번은 기계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은 일반 경비원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2. 기계 경비업자는 관제시설 등에서 정보를 수신한 때에는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25분 이내에는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맞습니다. 3번은 기계 경비업자는 정보의 수신 및 현장 도착 일시와 조치의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당해 경보를 수신한 날부터 최소 2년간 이를 보관한다. 2년이 아니라 법에 이게 1년간 시행령 구조 제2항이라는 이 법에 1년간 이를 보관하라고 경보 수신하는 날부터 1년간 보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틀렸어요. 2년을 1년으로 고쳐야 되고 4번 기계경비지도사의 직무에는 기계경비 업무를 위한 기계장치의 운용 감독 및 오경보 방지 등을 위한 기계관리의 감독이 포함됩니다. 해서 3번이 틀렸어요. 이것도 요 내용도 우리 교재 18페이지에 규정되어 18페이지에 설명되어 있어요. 경비지도사의 일반 경비원이 될 수 없는 사유와 그 다음에 기계경비 업무에 대한 내용들이 기계경비 업무가 16페이지 16, 17페이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7번 문제. 경비업 법령상 특수경비원은 될 수가 없으나 경비지도사가 될 수 있는 자는 경비지도사의 결격 사유와 경비원의 결격 사유가 되어 있어요. 자, 일단 여러분들 18페이지 보면은 경비지도사 및 일반 경비원이 될 수 없는 경우 결격 사유가 있지? 경비지도사와 일반 경비원의 결격 사유 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걸 확인하고 18페이지를 24페이지 보면은 가운데 가로 2번에 24쪽에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는 경우를 또 별도로 규정해 놓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봐요. 24페이지에 1번 만 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자. 나이가 상한도 특수경비원은 60세 이상도 안 돼요. 일반 경비원은 18세 이상이면 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60세 이상 이거 제한은 없어요. 근데 특수경비원은 60세 이상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피안정 후견인 이거는 공통사항이지요. 이거는 그지? 그 다음에 앞에 경비지도사 및 일반 경비원이 될 수 없는 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그지? 그 2번부터 그 다음에 6번까지 다 들어가는 거지. 아니 8번까지.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이거는 특수경비원 될 수가 없어. 그지? 그런데 18페이지 보면은 가로 1번에 경비원 결격 사유에서 4번 동그라미 4번 보면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놓고 볼 때에 우리가 일반 법에서 법학개론을 배웠듯이 집행유예가 선고유예보다 훨씬 더 중한 형벌이에요. 실형입니다. 이것도 실형. 그 다음에 선고유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자, 이것보다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야. 중요한 거. 이 경비지도사와 일반 경비원의 결격 사유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선고유예 기간이 있는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가 경비지도사와 경비원의 결격 사유예요. 그런데 특수경비원의 결격 사유는 집행유예가 아니라 선고유예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이제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이거는 특수경비원이야.